수도권 지역과 나머지 지방 지역을 국내 간의 이런 이민으로 생각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이민이 끝났을 때 수도권이 이 거대한 인프라라든가 이런 규모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지, 도심 집중화가 뭔가 끝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외 이민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반대로 이민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되는 지역은 매우 소수이고요. 이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여러 나라들 중 하나 새로운 후보지가 이제 한국이 등장하게 되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는 다른 이민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우리와 경쟁해야 되는 주요 선진국이랑 봤을 때 좋냐? 최근에 서울, 경기, 인천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수도권이 현재 세계 5등 정도 되는 메가 리전인데, 이걸 뭐 세계 3등 정도 되는 메가 리전으로 가야 된다고 더 주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수도권의 집중화를 더 가속해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도시경제를 바라볼 때 많이 모여 있으면은 클러스터 효과도 나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그렇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버리고 갈 건 버리고 가자고 하면서 지방소멸이라든가 출산율 저하를 바라보고 이거를 합리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수도권 도심 집중화가 더 성장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같이 망하자고 하는 그런 주장에 가깝다는 거를 좀 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화는 초기에는 서울 집중화였습니다. 전후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시 인구가 200만 명 정도 됐었는데, 그 인구가 1000만 명을 찍는데 20년도 걸리지 않았고, 이런 엄청난 인구 증가 속도는 세계 유례가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69년 말부터 시작해서 강남 지역을 개발하게 되는 과정에 이르게 되고요.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대규모 도시 개발을 통해서 서울의 면적을 점점 넓히는 이런 형태로 수도권이 거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은 당시에는 영등포 지역만 강남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강남 지역을 영동 지역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영동 지역을 개발하자마자 당시 박정희 정부에서 했던 생각은 뭐였냐면은, 현재의 인구 증가 속도라든가 북한과의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을 봤을 때 강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점점 한강 이남으로 갖고 오고 싶었고, 그러기에는 면적이 너무 작았었기 때문에 그 당시 70년대부터 서울을 충청도 정도 되는 그 중간 정도 되는 지역으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도 수도 이전 논의를 했거든요. 이때도 가장 1후보로 거론됐던 지역이 천안, 지금 현재 세종시가 있는 연기군 지역이었고, 그래서 당시 스터디했던 걸 토대로 노무현 정부 때 수도 이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 세종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90년대 강남 지역이 나중에 개발되는 구간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상업용지였거든요. 9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서부터 높은 고층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됐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선호하는 사무직 일자리들이 서울에 굉장히 많이 몰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서울이 지금 일자리의 전체 약 48% 정도 되는 업무시설 밀집도를 갖게 되면서 사람들을 일자리 때문에 서울 근교로 불러들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되고요. 반대로 서울은 기능상으로는 수도권의 중심 지역이기는 한데, 도시 자체는 건축물의 용적률 상으로는 가장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 서울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경기도를 주택 중심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면서 일자리는 서울, 집은 경기도, 이런 약간 위성 구조로 고착하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규모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현재 수도권 규모는 어느 정도냐면은 2600만 명이 서울, 경기, 인천이라고 하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고, 이 정도는 전체 인구의 51%인데 우리보다 더 큰 거대 도시권을 갖고 있는 뉴욕이라던가 도쿄라던가 상하이가 됐던 그 어떤 도시 권역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거대한 메가 리전이 있더라도 그 지역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이 더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51%, 그리고 인구 추계랑 가구 추계 전망치를 보면은 거의 60%대로 올라가게 돼요. 이 쏠림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과거에도 이런 수도권 대형화의 장단점을 논의할 때, 장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몰려 있으니까 클러스터 효과가 나고, 다만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혼잡 비용이 늘어나는데, 혼잡 비용의 가장 대표적인 게 교통이었거든요. 교통과 관련한 통근 통학 시간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대비해서 평균 2배 이상 높은데, 사실 수도권만 떼고 보면은 4배 이상 높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수용할 만한 그런 단점인 것 같다, 장점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집중화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제까지 한국 경제를 견인해 왔던 수도권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계에 봉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의 거대화를 추진할 수 있게
수도권을 만들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그런 요인들이 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요인들이 전부 사라졌을 때는 정반대로 수도권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말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붕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출산율이 감소했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도 외부에 어떻게 이민청이라든가 이런 걸 신설해서 외국의 이민자를 국내로 들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서울과 수도권의 그 성장이 이런 이민과 유사한 현상으로 성장을 해왔던 거긴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수도권 지역과 나머지 지방 지역을 국내 간에 이런 이민으로 생각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지방은 아이들을 다 키우고 성인이 돼서 이 사람이 돈을 버는 그런 구간이 됐을 때 성년 자녀들을 수도권으로 보내기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수도권에서 돈을 벌다가 다시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거처를 마련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여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수도권은 계속해서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거대해지는 반면에 지방은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방 인구는 계속해서 위축되고 소멸되는 그런 국면에 있거든요. 서울과 수도권이 국내 이민을 통해서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초과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거를 우리가 좀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국내 이민이 끝났을 때 수도권이 이 거대한 인프라라든가 이런 규모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수도권 집중화는 역설적으로 사실 수도권 역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런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도권 역시 지속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되고 지방도 지속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엄청나게 거대한 지진이라던가 아니면 세상이 망하기 전에 막 새들이 날아가고 막 그런 여러 전조 증상들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도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평온해 보이지만은 수도권이 뭔가 붕괴할 것 같다는 복선 전조 증상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슬금슬금 보이는 것 같거든요. 도시가 굉장히 부흥의 기간을 거치면서 거꾸로 역으로 슬럼화가 되는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면은 기본적으로 물가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집값이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해당 도시에 거주하거나 해당 도시를 기반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높아진 주거비를 더 이상 수용하지 못할 때 자기 소득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도시를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도시의 기능이 밀집되어 있으면 될수록 공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는 의료 공실이 약간 이런 거의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이 의료도 대규모의 큰 의료기관이 시장을 과점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그 초거대 규모의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을 더 이상 모을 수 없는 환경이 되면서 영업 적자가 나게 되고 영업 적자가 누적되게 되면은 군소 의료 병원들은 폐업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군소 병원들이 폐업하게 되면은 해당 거주지의 병원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 3차 의료기관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통 섹터를 어떤 거대 유통업체가 과점했을 때 어떤 업무 시설을 어떤 거대 오피스 밀집군이 과점했을 때 나머지 자기 집에 근린 주구 생활 권역에 나머지 도시 기능들이 빠지게 되면은 결국 뭐만 남냐? 집만 남게 되는 거고요. 집만 남았을 때는 다른 용도들을 그 안에서 처리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에서는 거주가 불편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주자 이탈이 발생을 하게 돼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도 그런 의료법인 하나가 폐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도시 기능이 점점 미비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전조증상처럼 느껴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도시 기능 하나하나가 더 확대되면 될수록 자연스럽게 인구는 이렇게 감소하고 기능은 미비해지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유지는 되는 상황에서 중앙 부분의 주택 가격이라든가 건물 가격은 올라가지만 어느 임계치를 지났을 때는 정말 벼락처럼 죽음의 사이클로 접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도심 집중화가 뭔가 끝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외 이민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해외 이민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늦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출산율 기준 2.1명 이하의 국가는 인구가 감소하고 지금 주요 OECD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전부 평균 1.6명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인원들을 해외 이민 등을 통해서 그렇게 좀 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감소폭도 0.8명 수준이니까 해외에서 이민을 해야 되는 인구 숫자도 다른 나라 대비해서 거의 3배 이상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인구를 수출하는 그런 국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는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출산율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 전체로 보면은 평균 출산율이 막 7명이었던 때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유럽 선진 국가로 또 미국 등으로 많이 갔었거든요. 그리고 아시아 국가 일부 국가에서도 그 출산율이 높으니까 아시아 국가에서 뭐 일본을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많이 갔었는데, 아시아 전체로는 이제 합계 출산율이 2.3명인데 이거는 이제 거의 아시아 국가들도 임계치에 왔다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민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들은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데, 반대로 이민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되는 지역은 매우 소수이고요. 이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여러 나라들 중 하나 새로운 후보지가 이제 한국이 등장하게 되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는 다른 이민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우리와 경쟁해야 되는 주요 선진국이랑 봤을 때 좋냐? 라고 하면은 한국의 이민과 관련한 정책은 좋지 못하죠. 일단 이민 관련한 부처도 없을 뿐더러 우리나라가 뭔가 5,000년 전부터 한민족이어가지고, 사실은 뭐 다 섞였겠지만 한민족이라고 하도 주입식을 받다 보니까 다른 인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신길뉴타운 같은 거 개발했을 때도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신길뉴타운 분양하니까 분양 한번 같이 가주시죠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거기 중국인들 밀집 지역이어가지고 무서워서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어떤 문화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굉장히 우리나라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표출이 되는데, 그러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여러 경쟁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민자들에게 굉장히 열려져 있는 나라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한국이 그동안 고도 성장을 했고 지금 일부 문화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 1등 산업들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는데, 이런 높은 성장 속도와 이런 자신감이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내일을 오늘로 끌어오면서 다 소진하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 나오는 그런 찰나의 영광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찰나의 영광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럴 때 진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잠깐 찰나의 영광 때문에 뭔가 한국이 정말 대단하고 다른 나라 대비해서 우리가 이민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은 마치 외국에서 이민자가 정말 1년에 몇십만 명씩 쏟아질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이런 한국 중심적 사고방식도 지금 조금 지양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가 해결하는 게 제일 좋겠고요. 과거에는 그래도 세종시로 대표되는 행정수도 이전이라든가 공기업들의 지방 이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도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려 그러면 어떤 말들이 벌써 발생하냐면은 서울에 인재가 많이 있는데 지방으로 이전하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금융회사에 있었으니까 국민연금이 가로수길 바로 맞은편에 신사동에 본사 사옥이 있어서 제가 한 4, 5년 정도 국민연금의 주식 관련 세미나를 하러 많이 갔었는데, 연금이 어느 날 전주로 갔습니다. 연금이 전주로 간다고 하니까 많은 매니저들이 그만뒀어요. 많은 매니저들이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막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돼요. 실력 있는 매니저들 연금 다 그만둬, 이러면서 막 마치 전주로 가면 연금 망할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막상 전주 보내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전주 보내놓으니까 오히려 일을 더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해서 연금 수익률이 좋아졌어요. 좋아져서 이게 과연 서울에 있다고 무조건 효율적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냥 다 서울에만 있으면 무조건 좋다, 이런 사고관이 너무 강력하게 바뀐 것 같고요. 지방에 가서도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뿐더러 지방의 어떤 활력도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런 긍정의 효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으로 도시 기능들이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 강남도 사실은 70년대 기준으로는 신도시였거든요. 처음에 신도시는 주택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 기능이 미비하고 살기가 너무 불편해서 주목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모든 도시 기능은 다 강북에 있다 보니까 강북에서 강남 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박정희 시대에 어떻게 했냐면은 강남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도시 기능 전체를 강남으로 옮겨버렸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고등학교였고, 강북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전부 강남으로 보내버렸고, 강북에는 건축물 인허가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화가 되게 많거든요. 술집사님들 전부 불러가지고 너 논현동에 가라 하니까 전부 논현동에 가셨고, 자동차 정비업 하시는 이런 분들 전부 불러가지고 니들은 영등포로 가라 하니까 전부 영등포에 갔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그 강남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 기능들을 전부 강남에 배치하는 그런 과정에 강남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부활을 했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
수도권 서울 집중화가 너무 심화되고 지방이 소멸될 이런 위기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지방 살리려면은 조그만 프로그램 정도로는 살아날 수가 없고 뭔가 쇼킹한 그런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데 학교를 다 보내면 된다, 약간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매우 꽤 민주화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많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면서 이걸 풀기 어려운 국면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당장 어떤 해법을 만들어내서 풀기는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도시기능의 지방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그래서 과거처럼 그게 자본주의 국가니까 서울 수도권 도심 집중화에 대해서만 너무 합리화를 하면서 지방으로 가는 부분이 마치 뭐 승자독식 사회에서 패자가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런 사고관은 지금이라도 버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방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스포트라이트 해주고 사회가 그들의 모습을 더 부각시켜주고 그렇게 인지 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하나둘씩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뭐 극단적으로 말해서 메타버스 세상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뭐 학교를 다 지방에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겠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좀 서서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런 게 없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일 것 같냐면은 국내 이민 현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수도권이 더 거대화되고 그리고 수도권 내 생산성이 좀 더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은 구조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불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결혼 출산은 더 안 하고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이러면서 인구 증가 속도 굉장히 둔화되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정말 벼락같이 건물이 비거나 아니면 주택이 비거나 이런 것들이 임계치를 넘는 순간 진짜 철옹성 같은 수도권 시장이 붕괴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몇 년 안 남았습니다.